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이 보내주신 자료들 잘 봤습니다. 이걸 바탕으로 오늘은 제품 수명 주기 관리, PLM에 대해 좀 깊게 파고들어 볼까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게 뭐랄까, 기업이라는 큰 배가 시장이라는 바다를 항해할 때 PLM이 그 나침반 역할을 한다. 뭐 이런 비유도 있던데요. 네, 좋은 비유네요. 그래서 오늘은 이 복잡해 보이는 PLM, 그 핵심을 좀 명확히 이해하는 게 목표입니다. 네, 좋습니다. 시작부터 중요한 점은 PLM이 그냥 소프트웨어 이름 뭐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아, 그런가요? 그냥 솔루션 이름인 줄 알았는데요. 물론 솔루션도 있지만 그보다는 훨씬 큰 개념입니다. 제품 아이디어가 딱 떠오른 순간부터 그게 개발되고 생산되고 시장에서 쓰이다가 결국 폐기될 때까지 그 모든 과정의 정보, 또 프로세스, 관련된 사람들까지 하나로 묶어서 관리하는 어떤 전략적인 접근 방식이라고 봐야 해요. 아하, 전략적 접근 방식이군요. 단순 기술 도입이 아니라. 그렇죠. 핵심은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제품 관련 정보들을 효과적으로 활용해서 제품 개발이나 관리의 효율성을 정말 최대로 끌어올리는 데 있는 거거든요. 효율성. 그렇군요. 그럼 이 전략, 이 PLM이 구체적으로 해결하려는 문제가 뭘까요? 자료 보니까 정보의 비효율성 문제가 아주 심각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게 가장 큰 문제 중 하나죠. 아니, 설계나 엔지니어링 비용의 60%에서 많게는 80%까지 그냥 낭비될 수 있다니. 이게 추정치라고 해도 좀 충격적이었어요. 네, 그렇죠. 그게 눈에 잘 안 보여서 그렇지 실제로는 엄청난 낭비가 일어나고 있는 거죠.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랄까요? 네. 그럼 PLM은 그 낭비되는 시간, 에너지, 자원을 좀 가치 있는 정보로 바꾸려는 시도, 이렇게 봐도 될까요? 정확합니다. 특히 설계 단계랑 제조 단계 사이에 데이터가 오고 갈 때 오류가 생기면 그 비용이 기업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커요. PLM이 바로 이런 숨겨진 비용을 잡는데 아주 효과적이죠. 숨겨진 비용이라 흥미롭네요. 근데 왜 하필 지금 이 시점에 PLM이 더 중요해지는 걸까요? 뭐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일단 제품 자체가 점점 더 복잡해지잖아요. 기능도 많아지고. 네, 그렇죠. 스마트폰만 봐도 그렇고요. 그리고 기술 발전 속도가 워낙 빠르니까 신제품 출시 주기는 계속 짧아지고. 경쟁은 뭐 말할 것도 없이 치열하고요. 또 글로벌하게 협업해야 하는 일도 많아졌습니다. 경쟁 심화, 출시 주기 단축, 글로벌 협업. 네, 거기다가 규제 환경 변화도 빼놓을 수 없어요. 예를 들어 유럽연합의 환경 규제 같은 거나 또 미국의 사벤스 옥슬리 법처럼 재무 투명성을 요구하는 규제들이 강화되고 있거든요. 아, 규제 문제까지. 정말 다각적인 압박이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미국이나 유럽만의 얘기가 아니라 한국, 일본, 중국, 인도 같은 아시아 국가들에서도 PLM 도입하고 혁신하는 데 박차를 가하고 있는 거죠. 그렇군요. 이런 복잡한 문제들을 푸는 열쇠로 자료들에서 공통적으로 나오는 개념이 있던데요. 단일 정보 소스, 영어로는 Single Source of Truth 또는 정보 핵심이라고도 하고요. 이게 뭔가요? 네, 아주 중요한 개념입니다. 말 그대로 모든 제품 관련 정보가 딱 한 곳에 그것도 정확하고 일관되게 관리된다는 뜻이에요. 한 곳에요? 그럼 뭐가 좋은 거죠? 생각해보세요. 모든 부서, 모든 관련자가 똑같은 최신 정보를 보고 일하는 거예요. 오해도 줄고 중복 작업도 없어지겠죠. 예를 들어 아까 말씀하신 자료 중에 디지털 목업 얘기가 있었죠? 아, 네. 가상으로 제품 만들어 보는 거요? 맞습니다. 그게 바로 이 단일 정보 소스가 있으니까 가능한 거예요. 정확한 3D 모델 데이터가 있으니 실제 시제품 만들어서 테스트하는 대신 컴퓨터 안에서 미리 조립해보고 간섭 체크하고 작동 시뮬레이션까지 해볼 수 있는 거죠. 와, 그럼 진짜 시제품 만드는 비용이랑 시간을 엄청 아낄 수 있겠네요? 그럼요. 상당한 비용 절감 효과랑 개발 기간 단축 효과가 있죠. 이게 다 정확한 정보가 한 곳에 모여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대단하네요. 그럼 이런 PLM 시스템을 잘 구축하고 운영하려면 뭐가 필요한가요? 그냥 좋은 소프트웨어만 사면 되나요? 아니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기술은 중요한 한 축일 뿐이고요. 크게 세 가지 요소가 다 중요해요. 바로 사람, 프로세스, 그리고 기술입니다. 사람, 프로세스, 기술이요? 네, 첫째는 사람. 아무리 좋은 시스템이 있어도 그걸 쓰는 사람들이 변화를 받아들이고 또 새로운 기술을 배우려는 의지가 없으면 소용없겠죠. 조직 문화도 중요하고요. 그쵸. 사람이 중요하죠. 둘째는 프로세스. 기존의 업무 방식을 그대로 시스템에 옮기는 게 아니라 PLM 도입을 계기로 업무 흐름을 표준화하고 최적화해야 합니다.
베스트 프랙티스를 적용하는 거죠. 네, 프로세스 개선. 마지막이 기술입니다. 과거에 캐드 데이터 관리하던 PDM 같은 시스템에서 더 발전한 게 현재의 PLM 솔루션들이죠. 근데 여기서 또 중요한 게 PLM이 혼자만 잘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혼자서는 안 된다고요? 네, 다른 기업 시스템들하고 통합이 되어야 그 효과가 극대화됩니다. 다른 시스템이라면 예를 들어 어떤 것들이 있죠? 자료에 보니까 ERP, MES, SCM, QMS 이런 약자들이 많던데 솔직히 좀 헷갈리더라고요. 아, 네, 그럴 수 있습니다. 좋은 질문이에요. PLM의 효과를 제대로 보려면 기업 내 다른 핵심 시스템하고 잘 연동이 돼야 하거든요. ERP는 아시다시피 전사적 자원관리 시스템이고 주로 재무나 생산 계획 같은 걸 다루죠. 네, ERP는 많이 들어봤어요. 그리고 MES는 제조 실행 시스템인데 이건 실제 공장에서 생산 과정을 실시간으로 관리하는 거고요. SCM은 공급망, QMS는 품질 관리 시스템을 말합니다. 아하, 그러니까 PLM에서 만들어진 제품 설계 정보나 부품 정보, BOM 같은 것들이 ERP로 넘어가서 원가 계산이나 생산 계획에 쓰이고 또 MES로 가서 실제 생산 지침이 되고 SCM 시스템과 연동돼서 부품 조달에 활용되고 이런 식으로 정보가 유기적으로 흘러가야 하는 거죠. 품질 정보 QMS도 다시 PLM으로 피드백돼서 다음 제품 개발에 반영되고요. 와, 이제 좀 그림이 그려지네요. 제품 정보가 정말 기업 전체 시스템을 차고 흘러다니는 거군요. 바로 그거죠. 혈액처럼 정보가 흘러야 기업이 건강하게 돌아가는 겁니다. 그렇다면 PLM을 도입해서 기업이 궁극적으로 얻는 가치는 뭘까요? 아까 비용 절감 말씀하셨는데 그거 말고 또 뭐가 있을까요? 비용 절감은 어찌 보면 기본이고요. 더 중요한 건 혁신 속도를 높일 수 있다는 겁니다. 신제품을 더 빨리 시장에 내놓을 수 있게 되죠. 아, 혁신 가속화. 네, 그리고 제품 품질도 당연히 향상됩니다. 설계 오류가 줄고 검증에 철저해지니까요. 또 부서 간, 심지어는 외부 협력사와의 협업도 훨씬 원활해지죠. 같은 정보를 보고 일하니까요. 협업 강화도 중요하겠네요. 그럼요. 결국 이 모든 걸 통해서 복잡한 제품과 프로세스를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되는 거고요. 어떤 고객사는 PLM 도입하고 신제품 개발 기간을 20%나 단축하고 관련된 오류는 30%나 줄였다고 하더라고요. 20%, 30%면 정말 큰 성과인데요? 네. 그러니까 PLM은 단순히 비용 아끼는 수단이 아니라 기업의 지속적인 성장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핵심적인 기반이 되는 거죠. 성장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반이라. 정말 중요하게 들리네요. 네. 그래서 요약하자면 PLM은 제품의 아이디어 구상, 탄생부터 시장에서의 활동, 그리고 소멸까지 이 전체 수명 주기에 걸친 모든 관련 정보를 전략적으로 통합 관리해서 기업이 더 빠르고 더 효율적이고 더 경쟁력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돕는 핵심적인 경영 접근 방식이다. 이렇게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 PLM에 대해서 정말 깊이 있게 그리고 알기 쉽게 설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많이 배웠네요. 자, 이제 마무리할 시간인데요.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생각해 볼 질문 하나 드리면서 끝낼까 합니다. 네. 오늘 이야기 나눈 것처럼 PLM은 제품과 관련된 모든 정보를 한 곳에 모아서 정확하게 관리하려는 시도잖아요. 그렇다면 만약에 여러분의 업무나 혹은 개인적인 프로젝트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정보들이 어딘가 한 곳에 중앙에서 체계적으로 관리된다면 어떤 부분에서 가장 큰 변화를 경험할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 어떤 낭비가 줄어들거나 아니면 어떤 일의 속도가 확 빨라질 수 있을지 한번 잠시 생각해 보시면 오늘 나눈 이야기가 좀 더 가깝게 느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